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몸을 움츠리고 힘을 주다 보니까 근육도 긴장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깨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친 것도 아닌데 팔을 올릴 때 통증이 있거나 어깨가 딱딱하게 굳는다면 오십견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이름 때문에 50대에 많이 생기는 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령이나 30, 40대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이상현 교수 모시고요. 대표적인 어깨 질환 50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형외과 교수님들 자주 모시고 있는데 족부, 허리, 목, 어깨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깨 관련 질환들을 주로 보시는 거죠? 네, 저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에서 네. 정형외과에서 어깨 그리고 팔꿈치를 주로 진료를 하고 있는 이상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일단은 어깨와 팔꿈치, 그중에서 오늘 어깨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텐데 어깨는 어떤 곳입니까? 어깨는 정말 중요한 관절이죠. 중요한 관절이고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물론 걸어 다닐 때 꼭 필요한 네. 고관절이나 무릎, 발 이런 하지의 관절도 있겠지만은 네. 우리가 움직일 때 말고도 이제 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손을 쓰고 작업을 할 때 상지 관절들이 꼭 필요한데 그 상지 관절의 출발점이 되는 그리고 가동성이 정말 넓고 자유로운 그런 중요한 관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어깨입니까? 굉장히 조금 넓게 얘기하자면은 네. 목에서부터 떨어져서 네. 옆으로 이제 여기 승모근이라고 하죠. 쇄골과 승모근부터 시작해서 네. 위팔의 중간 지점 정도까지는 이제 어깨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거기를 어깨라고 지칭을 하고 실제로 진료실에도 이쪽 거기서부터 목 아래부터 해서 위팔까지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고 있고요. 그렇군요. 굉장히 폭넓게 보면 거기까지 볼 수 있다.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부위가 바로 어깨다. 그래서 많이 망가지는 곳이 또 어깨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관절 가동 범위가 넓고 자유로운 이제 측면이 있지만 그만큼 또 외상을 잘 입을 수가 있고요. 약간의 외상에도 이제 금방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원래 이만큼 잘 움직였는데 관절 가동 범위가 조금 줄어들면은 쉽게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증상을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관절이 또 어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어깨 불편함으로 교수님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재수술이 꼭 필요하거나 조금 어려운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환자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신데요. 네. 어깨 통증을 이제 주로 호소하시면서 진료실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역시나 50견 환자분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습니다. 50견도 병원을 가야 된다라는 거를 잘 몰랐어요. 50견도 치료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잘 몰랐습니다. 50견이라는 게 어떤 질환입니까?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쉽게 50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진단명이 정확한 진단명은 아니고요.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일본에서부터 유래된 이제 50견이라는 진단명을 쓰고 있는데 정확한 진단명은 이제 팔이 얼어붙어서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안 움직인다고 해서 동결견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해부학적인 진단명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관절 주머니,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고 유착이 생긴다고 해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50견을 검색해봤더니 영어 이름으로 frozen shoulder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 들으니까 오히려 어떤 증상인지가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50견 많은 사람들이 나 50견인 것 같아라고 얘기할 때 어깨보다는 이렇게 견갑골 쪽 이렇게 등 쪽이 아플 때 50견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하거든요. 어깨를 거기까지 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견갑골도 이제 어깨 일부고 굉장히 중요한 뼈고요. 견갑골 주변 통증도 50견의 동반이 될 수 있는데 그쪽에서 발생하는 통증은 이제 50견, 동결견은 관절에 좀 국한된 진단명이라고 하면은 그것과 동반해서 견갑골 주변에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근근막 동통증후군이라는 또 다른 진단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함께 동반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50견이 오면은 어느 쪽이 제일 많이 아파하세요? 50견이 오면 굉장히 넓은 범위로 통증을 호소하시고요. 주로는 이제 어깨 관절 통증이라고 하면은 이제 팔뚝, 팔뚝 이게 외측의 삼각근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삼각근을 만지작거리게 되는 게 주로 어깨 관절의 통증 호소하게 됩니다. 어깨에서 팔로 이어지는 그렇죠. 부분? 네네. 그쪽을 많이 아파하신다. 그러면 증상을 보통 어떻게 호소를 하십니까? 50견이 왔을 때. 네, 50견도 사실은 여러 가지 자잘한 증상들이 함께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50견의 증상이라고 하면은 역시나 동결견이라는 이름에 맞게 어깨 관절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원래 잘 되었던 앞으로 들어올리는 동작이나 뒤로 뻗고 등을 만지작거리는 동작, 그리고 옆으로 뻗는 동작.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뒷좌석에서 물건을 꺼낸다거나 아니면 용변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옷을 등에 있는 속옷을 뭐 입는다거나 등을 만진다거나 이런 동작들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50견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0견에 대해서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지나가는 병이다. 시간 흐르면 자연스럽게 낫는다. 이런 얘기하는데 맞나요? 네, 그 말은 뭐 반은 맞고 네.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자기 한정성 질환이라고 해서 자기 한정성 질환. 네, 이렇게 질환이 생겼다가 네. 증상이 막 발생했다가 자기 혼자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그걸 자기 한정성 질환이라 그러는데 네. 50견은 대표적인 자기 한정성 질환이고요. 하지만은 일부분의 환자분들에서는 이렇게 통증이 많이 좋아지신 다음에도 다 끝나갔는데도 이전만큼 팔을 잘 못 움직이시는 약간 증상은 좋아진 것 같은데 반대편만큼 팔이 잘 안 움직여진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일상생활이 정말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시고 팔을 못 움직이시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삐끗 잘못하면은 이렇게 팔을 감싸서 한 10초, 20초 싸매고 있어야 되는 이런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이런 경우 이렇게 천차만별로 증상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인을 모른다고요? 네, 원인을 모른다기보다는 뭐 별 이유 없이 생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1차성 50견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특발성으로 대부분의 50견이 생기고요.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깨에 회전근개 병변이 있거나 석회성 건염이나 회전근개 파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상완 이두건염이라고 다른 힘줄에 뭐 염증이 있는 경우, 염증이 옮겨 붙어서 관절 주머니로 가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50견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당뇨나 이런 갑상선 질환 같은 내분비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또 50견이 잘 온다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외상이나 뭐 수술 받은 경우에도 50견이 잘 온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몸 불편한데 안 그래도 몸이 아픈데 그런 경우에도 50견이 더 잘 올 수 있다. 국내 50견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던데요. 특히나 젊은 층에서도 50견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문자창으로도 저는 50견이 30대에 왔어요. 이렇게 일찍 올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주신 분이 있으신데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가 있고요. 이게 조금 이제 50견이라는 진단명 때문에 오해를 사는 건데 동결견, 유착성 관절낭염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경미한 외상이나 아니면 뭐 큰 외상, 아니면 뭐 스포츠 활동이나 레저 활동 하시면서 어깨를 조금 삐끗했다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그 잠깐 생겼던 그 염증이 관절 주머니로 옮겨 붙으면 그 관절 주머니가 원래 굉장히 얇고 이런 신축석이 있는 그런 조직인데 거기가 염증이 나고 두꺼워지면서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되고 아파서 더 못 움직이게 되고 점점 가동 범위가 줄어드는 이런 동결견 증상이 연세가 적으신 분들한테도 충분히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유병률이 점점 올라가는 것은 또 인구 분포하고 좀 관계가 있겠죠. 아무래도 50견이니까 50대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진단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염증이 생긴 게 아니라 관절 가동 범위가 좁아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뭐 엑스레이를 찍거나 뭐 MRI를 찍거나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저 팔이 안 돌아가요. 팔이 안 들어져요. 뭐 이렇게 해서 진단을 내리시는 건가요? 그렇죠. 가장 먼저 제 진료실에서 환자분을 뵀을 때 이제 특별하게 다른 곳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분이
팔을 잘 못 들게 되었고 뭐 한 3, 4개월에 걸쳐서 점점점 안 좋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뭐 엑스레이나 아니면은 뭐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다른 뭐 회전근개나 이런 곳에 병변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하면은 그 오십견이라는 진단을 또 내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십견 때문에 생기는 통증은 밤에 더 심하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밤에 이제 통증이 심한 것이 또 오십견의 특징인데요. 우선은 밤에 야간통을 호소하시는 이제 분들은 꼭 비단 오십견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어깨에 염증을 일으키는 다른 질환으로도 야간통을 일으킬 수 있는데 오십견은 이제 이제 평상시에 앉거나 일어서서 생활을 낮에 하게 되시는데 그럴 네. 때 이제 어깨 관절의 위치와 밤에 주무시려고 누웠을 때 이 어깨 관절의 위치,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달라지면서 자극이 되는 곳이 달라지면서 염증이 더 생기는 경우,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무시면서 팔을 조금 안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약간 안 쓰면서 또 약간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굳어가지고 그 사이에 조금 뒤척이면은 굳은 어깨가 또 움직이게 되니까 그러면서 또 증상을 심하게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십견이 있을 때요.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게 안 좋을까요? 눌리니까. 우선은 그걸 뭐로 누워 주무시는 네. 그 어깨를 깔고 주무시는 이런 습관은 어깨 건강에는 좋지는 않고요. 그런데 오십견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우선은 뭐로 누워 주무시는 게 안 될 것 같습니다. 통증이 심하셔서요. 저는 오십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깨 통증은 좀 있거든요. 어깨와 목 통증이. 근데 왜 웃으세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누워도 불편해서 어떻게 누워서 자는 게 어깨 건강에는 좋습니까? 어깨 건강에서는 뭐 바로 깔고 누워 누워 자는 게 주는 거, 뭐 당연히 바로 편안하게 누워 주무시는 게 네. 뭐 호흡기도 그렇고 척추도 그렇고 편안하게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베개를 베고 편안하게 누워 주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네. 뭐로 누우시겠다 하시면은 깔린 어깨 아래쪽에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쿠션감이 있는 그런 베개나 쿠션을 깔고 누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질문 주신 분들이 꽤 많으셔서요. 여러분의 궁금증 잠깐 풀어드리고 준비한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무릎 골수 주사 치료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깨에도 골수 주사 치료가 가능한가요? 늘 통증에 힘들거든요. 어깨 통증은 완치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최자연님. 네. 무릎에 사용되는 골수 치료는 이제 어깨에 적용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무릎은 체중이 부하되는 관절이고 어깨가 이제 체중이 부하되는 관절이 아니다 보니까 네. 둘 사이에 이제 통증을 일으키는 기전이 조금은 다르고요. 또 오십견이나 회전근개나 이러한 연부 조직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생기는 병에는 골수 주사나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조금 아닐 것 같고 일부의 회전근개 파열 환자에서 골수 주사 치료가 아니라 자기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에 원심 분리를 해서 거기에 혈소판 풍부 혈장이라는 그런 이제 혈액 속의 성분을 채취해서 주사를 하는 치료가 어깨에는 따로 이제 그런 주사 치료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치료를 하면 완치가 가능합니까? 아니 뭐 그게 그 치료는 오십견을 위한 치료는 아니고요. 회전근개 파열된 환자분에서 수술을 할 때 수술 후에 좀 더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윤남훈님께서 저는 오른쪽 팔을 쭉 펴서 앞, 뒤, 좌우 들고 돌릴 때는 괜찮은데 팔을 접고 옆으로 들 때는 시큰거려서 들지를 못합니다. 어떤 증상 때문에 이럴까요? 회전근이 시큰거려요. 네, 너무 표현을 잘해 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네, 팔을 접고 옆으로 들어올리는 동작을 할 때는 오십견은 일단은 조금 거리가 멀 것 같고, 네 맞습니다. 회전근개에 자극이 되는 그 동작을 할 때 통증을 느끼시는 건데요. 팔을 접고 이렇게 벌렸을 때는 대결절이라고 해서 상완골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회전근개가 부착하는 뼈 부분인데요. 네. 그 부분이 천장인 천장을 이루고 있는 뼈인 견봉에 맞닿아서 그 맞닿을 때 일반적으로는 통증을 느끼기 좀 어려운데 염증이 있다 보니까 그 맞닿는 그 자세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한 엑스레이나 이런 검사보다는
연부 조직을 잘 볼 수 있는 MRI나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있으실 수도 있는 건가요? 있을 수가 있죠. 하긴 시큰거리고 뭔가 고통이 있으시다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자, 그리고 이미자님께서는 저는 어깨에 곰 100마리 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깨가 많이 무거우신 것 같고요. 걸레질도 손으로 하고 속옷이나 와이셔츠 같은 것도 손으로 다 빨래를 합니다. 팔은 잘 올라가요. 아직 50견은 아닌 것 같은데 어깨랑 승모근 쪽이 너무 아파서 침을 맞고 나면 조금 풀리고 물리치료를 받고 나도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50견으로 갈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만 들어서는 이제 어깨 관절의 문제 자체보다는 이제 목과 그 견갑골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근육에 통증이 발생하는 근근막 동통증후군이라는 또 질환이 있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시는 어깨가 너무 뭉쳤다. 누가 주물러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무르면 조금 통증이 심하게 있고요. 네,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것 같은데 요 근근막 동통증후군이 50견으로 직결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아직은 없고요. 서로 독립적인 질환으로 보이고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잘 치료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의원에서 침 치료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나 물리치료 마취동증의학과 내원하셔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아니면은 주사치료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체외 충격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어깨 부근 운동을 하고 나면 50견이 예방이 될까요? 가방을 메고 난 후 또 가방 내릴 때 팔을 움직일 때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50견과 관련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들어올리고 내리고 이런 동작들을 할 때 50견과는 크게는 관련은 없어 보이는데 50견이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한 이렇게 삐끗한 그런 아주 가벼운 외상으로도 유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금 근력을 사용해야 된다거나 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갑작스러운 운동 범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스트레칭을 하고 작업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깨 부분에 통증이 좀 있다 싶을 때 찜질해 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찜질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마사지 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온찜질, 냉찜질 어느 게 도움이 됩니까? 이제 평상시에 그냥 특별한 외상 없이 어깨 통증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온찜질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그런데 내가 작업을 조금 많이 했다거나 무리를 했다거나 어깨가 화끈거리고 아니면 또는 외상이 있었다거나 그러면은 그럴 때는 냉찜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온찜질하고 냉찜질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온찜질은 따뜻할 것 같고 냉찜질은 차가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때 온찜질을 해야 되고 어떤 때 냉찜질? 네네.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급성기에 이제 통증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됐다거나 이런 열감이 있는 그런 급성기에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은 쉽게는 냉찜질 뭔가 유발 요인이 명확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좀 만성적으로 뻐근한 통증, 늘 있어왔던 통증이 조금 심하다 그러면 그때는 온찜질로 이완시켜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당연히 온찜질은 따뜻하겠죠. 50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50견의 경우 증상에 따라서 크게 3단계로 나뉘어진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나뉩니까?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조금 이제 환자분들께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의사들이 구분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있는데요. 크게는 이제 동통기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저는 50견 초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하게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은 없는데 그냥 막연한 뭔가 조금 불편하고 서서히 지난주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점점 심해지는 통증 그런 시기가 있는 것이 동통기라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이 동통기 아프다고 해서 동통기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짧게는 2개월, 평균 한 3,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길게는 9개월 정도 그런 모호한 어깨 통증이 지속이 되다가 어깨가 점점 아파오니까 아무래도 좀 덜 쓰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표적인 50견의 증상인 관절 가동 범위의 제한, 동결견이 발생하는 동결기가 있겠습니다. 얼어붙어서 팔이 안 움직여진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됐던 움직임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동결기가 오게 되고 그 뒤에는 이제 자가치유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점점점 좋아지는 해리기. 그러니까 관절 가동 범위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증상이 좋아지는 그런 마지막 단계가 오게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증상이 있네요. 네, 이게 오십견이 뭐 정말로 정말 환자분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성 환자분들이 많이 그러시는데 네. 아니 내 남편이 뭐 운동하면 낫는다고 했는데 자기는 6개월 만에 낫다 그러는데 나는 왜 이러냐. 정말 사람마다 다르고 천차만별이고요. 그래서 뭐 나는 운동에서 나았다는 거를 다른 환자분들께 꼭 이게 주변 지인들에게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되고 네, 내가 잘 나왔던 경험이 상대방한테는 잘 해당이 안 될 수가 있다. 네, 그러고 보통 짧게 끝나면 6개월 정도, 길게 가시는 분들은 2년, 당뇨나 뭐 다른 내분비 질환이 있다고 하시면은 3년까지도 갈 수가 있는 정말로 긴 질환입니다. 마라톤 같은 질환이에요. 그렇군요. 일단은 50견 뭐 스스로 나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치료하는 방법, 보존적 치료도 있고 수술적 치료도 있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네, 50견이라고 하면 뭐 대부분은 당연히 보존적 치료로 다들 좋아지시고요. 이게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자가 운동입니다. 뭐 약물, 주사, 뭐 도수 치료, 뭐 체외 충격파 이런 것들로 증상을 호전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네. 궁극적으로 내가 50견을 낫게 하겠다. 그것은 자가 운동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 겪어보신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은 운동하기가 너무 어렵다. 꿈찔꿈찔 움직이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 팔을 가지고 운동을 하냐. 네, 그런 상태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어깨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네. 염증을 줄이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약물 복용을 하거나 주사를 맞거나 다른 다양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이고요. 오늘은 50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상현 교수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50견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볼 법한 너무나 흔한 증상이다라는 이야기를 앞서 해드렸는데 통증이 심할 때는 주사 치료를 받는 게 도움이 될까요? 어때요, 교수님? 네, 뭐 통증이 심할 때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머리 감기도 사실 힘들고, 네, 정말로 뭐 용변 처리도 힘들고 그렇게 힘들게 네. 계시기보다는 적극적인 통증 치료 시행을 하게 되면은 삶의 질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렇게 염증 치료를 위한 주사 치료를 받으면 전체적인 이 50견의 유병 기간이라고 할까요? 뭐 6개월에서 2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간도 조금 단축이 되고 통증의 강도도 높았던 것이 조금 편안하게 낮아지고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사 치료는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주사가 진통제 같은 거 맞는 거예요? 아니면 스테로이드 제 같은 거? 근데 그 50견을 치료하기 위한 주사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근거를 좀 따지게 되고 다른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치료도 물론 있겠지만은 가장 근거가 확실한 주사는 스테로이드입니다. 이게 아까 해부학적인 진단명이 유착성 관절낭 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염증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관절 안으로 스테로이드 약을 주사를 하는 것이 가장 근거가 확실한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죠. 50견을 나는 자주 겪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너무 자주 주사를 맞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자주 맞는 게 안 좋다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어쨌든 주사를 자주 맞는 게 좋지는 않죠. 그 피부를 뚫고 균이 없는 공간에 바늘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빈도가 높아질수록 그 주사의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인 감염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주사의 뭐 종류를 막론하고 너무 빈도가 높은 주사는 좋지가 않고 이게 스테로이드도 몸 안에 들어갔을 때 긍정적인 뭐 나쁜 염증을 줄여주는 영향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치료제라서 꼭 필요할 때 맞는 건 좋지만 이렇게 가장 대표적으로 좀 살이 찐다던가 아니면은 골밀도가 좀 떨어진다던가 부작용이 다 있군요. 네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 처방에 맞춰서 적절하게 처방을 받는 것은 약이 되지만은 너무 잦은 주사는 또 스테로이드는 몸에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
항상 진료실에 앉아 있다 보면 스테로이드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스테로이드가 독약은 아닙니다. 독약은 아니고 그렇죠. 과한 사용은 해롭겠지만은 모든 약이 다 과한 사용은 해로워요. 적절한 시기에 그렇죠. 적절하게 사용한다면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독약처럼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왠지 스테로이드 하면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예. 자, 그러면 50견이 수술로 이어진다. 정말 심각한 경우에 수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수술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한데 간단하게만 좀 언급해 주시겠어요? 네, 50견을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데 뭐 당뇨가 많이 심하셔서 치료가 어렵다거나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했는데 잘 안 되거나 하면 여러 가지 수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유착성 관절낭염, 그러니까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져서 뻣뻣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절낭을 유리시키는 수술이 있는데요. 먼저 특별하게 안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도 마취를 한 다음에 팔을 저희가 의료진이 쉽게 말해서 꺾어드리는 그런 브리즈망, 수동 관절 운동을 시켜드리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안을 들여다보면서 관절 내시경으로 관절 주머니에 뻣뻣해진 부분을 유리시켜드리는 관절 유리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죠. 50견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운동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여기 이렇게 말로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은 네. 이렇게 가동 범위가 줄어든 쪽으로 해서 팔을 스트레칭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네. 먼저 들어올리는 것부터 먼저 하면은 깍지를 끼고 깍지를 이제 바깥쪽으로 뒤집어서 그죠? 그리고서 이렇게 쭉 위로 들어올리는 네. 운동을 해서 스트레칭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혼자서 등을 밀 때 있잖아요. 수건을 이용해서 등을 닦는 동작을 해서 아픈 팔을 위로 끌어올리는 이렇게 들어올리는 운동을 해서 내회전을 증진시킬 수가 있겠고 그리고 손가락 끝을 어깨에 올린 뒤에 네. 빙글빙글 돌리는 식으로 해서 스트레칭을 한번 해줄 수 있겠습니다. 모든 스트레칭을 하실 때에는 안 아픈 범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통증이 있는 범위에서 끝까지 가서 약 5에서 10초 정도 머무르고 원래 범위로 돌아오는 이런 자극을 하는 것이 스트레칭의 좀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약간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해야 된다. 이거 중요한 방법이네요. 야, 끝났습니다. 끝 인사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일단 1시간이 더 있잖아요. 다음번에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러 교수님 모실 거니까요. 그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궁금증 보내주신 분들 다 소개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